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과연 현재 자금 흐름은 어떨지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현재 흐름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나요? 네, 오늘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자금 동향인데요. 여전히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1년간의 흐름을 보시면 버냉키의 이 테이퍼링 시사 발언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 방향은 이머징 쪽에서는 무조건 매도, 그다음에 이 선진국 쪽에서는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양상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5월달에 그 비슷한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또 글로벌 충격이 있고 난 이후에 실제로 작년 3분기부터 꾸준하게 선진국 시장으로는 돈이 유입된 양상. 그래서 미국, 일본은 최근에 좀 둔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강화되고 있는 서유럽, 선진국 시장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머징 쪽에서는 점점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이머징 마켓의 위험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죠. 아르헨티나, 터키, 우크라이나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견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또 여전히 이탈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4주간 흐름을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일본이고요. 서유럽 쪽에서는 돈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유입된 양상이고 최근 들어서는 또 북미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선진국 시장으로 돈이 여전히 몰리고 있지만 신흥국 쪽에서는 아시아에서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고 남아메리카 쪽은 마찬가지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유럽 쪽, 동유럽 쪽에서는 최근에 금융시장 움직임이 조금 그래도 안정이 되면서 돈이 유입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전체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도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면서 4주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주요 아시아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신흥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간 단위로 살펴보게 되면 유럽과 미국 주식 쪽에 그리고 헬스케어 셋업 쪽에 돈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바이오 업종,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월간 기준으로 돈이 들어왔고요. 반대로 중국이나 이머징 주식 쪽으로는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고 기준이고요. 자, 다음은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자재 섹터 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금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섹터 펀드들의 전반적인 수익률이 좋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이머징 유럽 쪽도 거의 동유럽, 우크라이나 타격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전체로 요약해보자면 여전히 자금 흐름은 선진국을 향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한국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이머징 쪽으로도 돈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연초에 비해서 이머징 마켓을 파는 강도는 줄어들었고 선진국을 사는 강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환점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이머징 마켓의 환율이 연초에 나타났던 급격한 그 통화 악화, 그러니까 통화 약화 수준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통화들, 인도네시아 루피아라든지 인도의 루피, 그다음에 타이의 바트와 말레이시아 링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쪽은 안정 찾아 나가고 있고 또 남아메리카를 포함한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 브라질 헤아라라든지 여러 통화들도 안정을 좀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루블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점 수준에서 쉽게 조정받지 않고 있는 등 이머징 마켓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재정 수지, 경상 수지의 흐름에 따라서 여전히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브라질이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플레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입니다만 아시아 지역은 통화 약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악화를 통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물가의 상승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가들,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선진국향 수출을 보시면 대부분 모두 회복형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올해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시아 지역은 아직까지 급격한 회복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유럽 쪽에 급격한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동유럽 쪽의 헝가리나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은 유럽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지역별로 차별화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수출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여기서 이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의 수출이 좋아져서 마치 이들 국가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경제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이 그 나라의 본질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그 나라 노동자들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날에 나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회복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이머징 마켓은 불안 요소가 분명히 남아있고 그 불안 요소 가운데서도 일부 업종이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수출 중심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 신흥국의 매력이 줄어드는 요인은 또 크게는 환율 변동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율 변동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결국엔 변해야 신흥국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뭐 방향은 변할 수 없겠지만 속도라도 늦춰준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네. 점에서 아직까지는 위험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채 매입 현황과 MBS 매입 현황인데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국채 발행도 조금씩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요. MBS 발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테이퍼링이 줄어드는 만큼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시장의 물량 압박도 좀 줄어드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뭐 뉴스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FRB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제 물가 목표치와 실업률 목표치가 거의 대부분 달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변화되면서 금리 인상은 뒤로 미룰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을 뒤로 미루는 것과 실제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는 뒤로 미룰 수 있지만 테이퍼링은 현재 경제 회복 속도를 봤을 때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그대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3월 20일 부근에 있는 FOMC가 중요한 거죠. 과연 옐런이 처음 하는 회의에서 네. 기존의 기조를 이어나가는지 아니면 시장과 소통을 위해서 좀 더 여유를 두는지 여부가 글로벌 마켓, 또 이머징 마켓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통화 완화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줄이거나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동유럽의 금융시장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유럽은 지금처럼 알듯 말듯한 그런 추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본은 그동안 돈 많이 풀어서 꾸준하게 경기 부양을 좀 했나 싶었더니 실질 수출이 전혀 늘지 않고 있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공장이 다 나가버려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4월 달에 소비세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이것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유동성을 5월 정도에는 공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없다. 여전히 테이퍼링 같은 양적 완화의 축소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국내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걸까요?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전히 상반기 내에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 안에서 또 사는 것은 은행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틸리티, 반도체, 은행업종에 대한 제한적인 매수 관점 정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나 은행,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